여러분, 빅스텝, 금리를 0.5%포인트를 올린 것을 빅스텝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이 7월에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출을 껴서 건물을 작은 꼬마 빌딩을 하나 사기를 원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로망이기도 할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건물주가 아니다 간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어그러지기 시작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한 6, 7억 있었다. 그러면 돈을 여러분 은행에서 한 10억 정도 빌려서 한 20억이 조금 넘는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의정부나 혹은 뭐 이게 지방 경기도의 어떤 도시들 가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20억이란 돈이 큰 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0억 대출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어.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단서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세요. 있습니다. 서울 업무상업시설 거래 건수 감소율이에요. 66.5%입니다. 와 엄청나게 줄어들죠. 이게 업무상업시설의 거래 건수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건물주 꿈을 접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상업 업무시설,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거래 건수가 4,356건이었습니다. 이게 1월에서 말입니다. 6월까지 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그런데 2022년 보세요. 1,459건입니다. 그러니 4,356건이 1,459건이 됐다? 실제로 66.5%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66.5%.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이자 부담이 엄청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업무상업시설은요. 평균으로 3,000건 이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1월에서 6월까지만. 상반기에만 말입니다. 2015년에도 3,848건이잖아요. 2016년에는 4,510건이나 되고요. 그게 좀 떨어져서 말입니다. 2018년 되니까 2,89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도 2,867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던 것이 202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714건까지. 그리고 2021년에는 4,356건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1,459건으로 그야말로 급전직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다. 이자 폭탄에 맞아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액으로도 보면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보세요. 지금 2022년 상반기에요. 13조 9,612조입니다. 그런데 2001년 상반기에 보면 19조 2,302억 원입니다.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6조 5천억까지는 줄어들었잖아요. 6조 5천억까지는. 2020년 하반기에도 17조 5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조 9,612억 원이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20년 상반기처럼 뭐 9조 8,223억까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고공행진 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평당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이것을 보면요, 시장의 변화는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빤히 보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시장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2020년에 서울 상업시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였느냐? 6,53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면요, 지난해는 7,867만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예, 2020년 대비 2021년에는요 20%나 올랐습니다. 20%나.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예, 3.3제곱미터당 8,59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르긴 올랐죠. 전년 대비해서 9%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 모양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래액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올랐던 금액이 많으니까 거래액이 늘었지, 건수로 보면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수로 보면. 금액이 올라서 금액이 많아 보이는 것뿐 결국은 2022년 상반기 업무 상업용 부동산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앞으로도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지는 말아야 되겠다. 결국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경기가 무너지고 오그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사서 이게 금액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현금을 보유하시라고. 이때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온다. 그때는 우리가 분노의 매수를 나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장은 보이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 간물주가 되는 거. 대신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건물주가 되는, 건물주, 간물주 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상황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야, 이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현금을 놔두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심히 들여다보자. 그러면 그 속에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